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통증 해결사 건강 맛집의 김두성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밖에서는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집이나 마트, 병원 같은 실내에서는 오히려 오한이 들고 무릎이 욱신욱신 아프고 어깨가 더 뻣뻣해지고 소화까지 안 되는 느낌. 이상하다. 시원한데 들어왔는데 왜 더 아프지? 이렇게 느껴보신 분들, 오늘 영상 절대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증상,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냉방병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숨은 건강 적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냉방병이 무엇인지, 왜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깨, 무릎, 속까지 다 뒤틀리게 만드는 이유와 실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냉방병 예방법, 그리고 효과 좋은 자가 스트레칭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통증에서 해방되고 싶으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 먼저 냉방병이 뭘까요? 냉방병은 정확히 말하면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냉방기기나 찬 공기에 과하게 노출되어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게 된 상태예요. 밖은 30도, 실내는 22도. 이렇게 8도 이상 온도차가 나면 우리 몸은 갑자기요? 지금 겨울이야? 하고 착각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혈관이 확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소화기관까지 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릎, 어깨, 목이 더 욱신욱신 아프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한다. 입맛이 뚝 떨어진다. 팔, 다리가 무겁고 축 늘어진다. 밤에 자는데도 손발이 차다. 여러분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냉방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시니어 분들이 특히 냉방병에 취약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능력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혈관 탄력이 줄고 혈류 속도도 느려지고 몸 안의 체온 조절 반응도 둔해집니다. 같은 온도차라도 젊은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죠. 둘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보온재 역할을 하죠. 근육이 적으면 몸이 쉽게 식고 더 쉽게 긴장하고 굳습니다. 이게 바로 냉방병이 어르신들께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셋째, 통증 민감성 증가입니다. 어르신들 몸은 이미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디스크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방병이 이 부위를 더 자극해서 통증이 2배, 3배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냉방병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시로 무릎, 어깨, 소화기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무릎입니다. 여름철임에도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무릎 관절은 외부 기온 변화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관절 주위 근육과 인대가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활액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이 활액이라는 건 무릎 안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윤활유 같은 건데요. 이게 줄어들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부위 1위가 바로 어깨입니다. 찬 바람을 오래 맞으면 어깨 근육과 신경이 수축하면서 오십견, 회전근개염 같은 질환이 더 악화됩니다.
심하면 팔을 들기도 어려워지고 머리를 감는 것도 힘들어지죠.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근육과 인대가 얽혀 있어서 한 부분이 굳으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냉방병으로 인한 어깨 통증은 목과 등까지 연결되어 전신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계입니다. 실내가 춥고 몸이 식으면 위장도 같이 냉해집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음식물 분해력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감소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원래 소화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는데 냉방병까지 겹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냉방병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냉방병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5가지 생활 실천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내외 온도차를 6도 이내로 유지하세요. 밖이 30도면 집안 에어컨은 24도에서 25도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특히 에어컨을 얼굴이나 목, 무릎 방향으로 직접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장 좋은 건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더우면 에어컨을 18도, 20도까지 낮추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온도차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 덜 시원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밤에 자기 전에 무릎, 어깨를 따뜻하게 하세요. 얇은 수건이나 무릎 담요를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은 긴장을 풀고 편안해집니다. 특히 냉기 잘 타시는 분들은 얇은 긴 소매 잠옷이나 얇은 목도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과 어깨를 감싸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물을 따뜻하게 드세요. 냉수, 얼음물은 위장을 더 냉하게 만들고 위산 분비를 방해합니다. 여름이라고 꼭 시원한 물만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하루 6잔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 같은 따뜻한 차도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냉방병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넷째,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자극하세요. 특히 냉방병에 좋은 스트레칭은 어깨 돌리기, 무릎 당기기, 발목 돌리기입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뒤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0회 돌려주세요. 호흡은 천천히 내쉬면서. 이 동작은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무릎 당기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1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 3회씩.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발목 돌리기입니다. 양발을 바닥에서 떼고 시계 방향 10회, 반시계 방향 10회 돌려주세요. 발목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발목을 돌려주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3가지 스트레칭은 에어컨을 틀어놓은 실내에서 30분마다 한 번씩만 해도 냉방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5째, 매일 따뜻한 국 한 끼 드세요. 여름이지만 미지근한 된장국, 양배추 맑은 국, 생강 들어간 멸치국 같은 걸 하루 한 끼라도 챙겨 드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위장도 안정됩니다.
된장국은 발효식품이라 소화에도 좋고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멸치국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에어컨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2주에 한 번 이상은 청소해야 합니다. 더러운 필터는 세균과 곰팡이를 퍼뜨려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내 환기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서 4시간마다 5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두통이나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옷차림도 신경 쓰세요. 실내에서는 얇은 긴팔이나 가디건을 준비해 두시고 외출할 때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해서 벗고 입기 쉬운 옷을 선택하세요. 목과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얇은 스카프나 목도리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밤에 잘 때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새벽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하세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온도를 높여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너무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상온이나 미지근한 온도의 음식을 드세요. 특히 아이스크림, 빙수, 냉면 같은 차가운 음식을 드신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주세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중요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냉방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세요. 만약 냉방병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고열, 심한 두통, 호흡곤란, 지속적인 관절 통증이 있으면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위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냉방병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통증의 시작입니다. 무릎, 어깨, 속이 여름에 더 아픈 이유 이제 정확히 아셨죠? 오늘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꼭 실내 온도 점검해 보시고 잠들기 전 수건 한 장, 물 한 컵, 그리고 1분 스트레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몸이 차갑다고 느끼면 따뜻하게 해주고, 목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관절이 뻣뻣하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건강한 여름을 만들어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름마다 무릎이 시렸는데 실내 온도 낮춰보니 좋아졌어요. 어깨에 바람 안 맞게 하니 통증이 줄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어르신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여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맛집의 김두성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